자, 1번부터 문제 볼게요. 그림 가와 나는 각각 혈당량 조절이 정상인 사람 X랑 당뇨병 환자 Y가 같은 양의 주스를 마신 후 시간에 따른 혈당량이랑 혈액 속 인슐린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X 같은 경우가 정상인 사람이고요. Y는 당뇨병이다 라고 했죠. 가 그래프를 먼저 보면 정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스를 마시고 나서 혈당량이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게 되는데 당뇨병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혈당량이 감소하지 않고 계속 높게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나를 보면요.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X가 정상이고 Y가 당뇨병인데 정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스를 먹은 후에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게 돼요. 그런데 당뇨병인 사람은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냐?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게 맞죠.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분비됐었어요. 2번, 구간 1에서 X의 글루카곤 분비량이 증가하냐? 구간 1에서는요. 지금 가 그래프에서 보면 X, 정상인 같은 경우에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죠. 혈당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혈당량을 낮춰주기 위해서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글루카곤의 분비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기량작용을 하니까 서로 반대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X이고요. 3번 볼게요. 구간 2에서 글리코젠의 합성량을 X와 Y에서 비교하라 라고 했는데요. 글리코젠의 합성량은 뭐에 비례할 수밖에 없냐면 인슐린의 농도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즉 인슐린이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글리코젠의 합성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X와 Y에서 뭐를 비교하면 되냐면 인슐린의 농도를 비교해주면 돼요. 인슐린의 농도를 비교했더니 X에서가 인슐린의 농도가 Y에서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X에서가 글리코젠의 합성량이 더 많을 거예요. 따라서 3번은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넘어갈게요. 정상인에서 호르몬의 분비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상하부에서 호르몬 기억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 기억이 내분비샘 가를 자극하고 쭉쭉쭉쭉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번부터 볼게요. 기억은 혈액을 따라 이동하냐? 기억 같은 경우에 지금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별도의 분비관 없이 혈액으로 분비되게 되죠. 그래서 모든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 맞고요. 2번 볼게요. 니은과 디귿이 기량작용을 하냐? 기량작용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량작용은 같은 기관에 존재하면서 분포하면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하죠. 호르몬 니은 같은 경우에 표적기관은 내분비샘 나예요. 그런데 호르몬 디귿은 내분비샘 나가 표적기관이 아니죠. 따라서 같은 기관에 분포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니은이 오히려 디귿의 분비를 촉진하고 있죠. 그래서 기량작용을 한다? 틀려요. 3번 볼게요. 디귿이 정상보다 과다하게 분비되게 되면 이게 너무 많이 분비되게 되면 이 많다라는 게 인식돼요. 내분비샘 가, 내분비샘 나, 그리고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억제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분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했었어요. 결과가 과정을 억제하는 것이죠. 음성 피드백에 의해 기억의 분비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보면 사람에서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A는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이고 기억은 수축 또는 이완 중 하나이다 라고 했네요. 저온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체온이 살짝 내려가게 될 거고 이걸 조절하는 중추는 바로 간뇌의 시상하부였었죠. 자, 저온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체온이 살짝 내려가게 되니까 어떻게 체온을 유지하려고 할 거냐면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열 발산량은 감소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티록신입니다. 그래서 호르몬 A는 티록신이 되겠고요. 티록신이 분비되게 되면 물질 대사가 촉진되어 열 발생량이 증가하게 돼요. 그럼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피부 근처에 모세혈관을 수축시키게 되죠. 그러면 피부 근처를 흐르는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외부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열 발산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키기 위해서는 간내의 시상하부가 어떤 신경을 흥분시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냐? 교감신경이 흥분되어야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이 수축할 수 있게 돼요. 1번부터 볼게요. A는 티록신이다. 맞고요. 2번 기억은 수축이다. 맞습니다. 3번 볼게요. 이건 사실 수업 시간에 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조절 중추가 인식하여 골격근에게 가는 경로가 하나 있어요.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골격근의 수축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요. 골격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열 발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한번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즉 추울 때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골격근도 함께 수축되게 되어 열 발생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입니다. 4번 넘어갈게요. 그림은 사람에서 항이뇨 호르몬에 의한 혈장 삼투압 조절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감소 또는 증가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혈장 삼투압이 어떨 때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될까요? 항이뇨 호르몬은 수분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수분이 부족할 때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겠죠. 수분이 부족하다란 뜻은 몸의 농도가 높다란 뜻이고 그럼 삼투압이 높다란 뜻이 되겠죠. 따라서 혈장 삼투압이 증가했을 때 간내 시상하부가 이를 인식하여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가 될까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죠. 자, 1번 볼게요. A는 후엽이다. 맞고요. 2번 기억은 증가이다. 맞습니다. 3번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 오줌 생성량이 어떻게 되냐?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량이 증가되면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니까 내 몸 밖으로 물이 나가는 것을 막는 거죠. 내 몸 안으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니까 내 몸 밖으로, 즉 오줌으로 나가는 수분의 양은 감소하게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오줌 생성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3번은 X 하시면 되겠네요. 5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G의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에 대한 자료와 실험이다 라고 했어요. 자료는 지금 티록신이 분비되는 경로를 나타내고 있죠. 이 경로는 문제에서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하는 티록신의 분비 경로예요. 자, 실험 과정 볼게요. 정상 G, A, B, C, D가 있는데 표와 같이 서로 다른 조건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혈중 기억과 니은의 농도를 조사한 것인데 기억과 니은은 각각 티록신과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GA 같은 경우를 보면 아무 조건도 처리하지 않았더니 혈중 기억과 니은의 농도가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B는 기억을 주사했고요. C는 니은을 주사했습니다. D를 한번 볼까요? D 같은 경우에는 갑상샘을 일부 제거했대요. 갑상샘을 일부 제거하게 되면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이름이 뭐였죠? 티록신이었었죠. 그래서 갑상샘이 일부 제거되게 되면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티록신의 분비량이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혈액 속에 티록신의 양이 낮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니은이 뭐가 되는 거냐면 티록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혈중 니은의 농도가 낮게 유지된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니은은 티록신이 되고요. 기억은 자동으로 TSH가 되겠네요. 그럼 GB 같은 경우에는 TSH를 주사한 거고 GC 같은 경우에는 티록신을 주사한 G예요. G에다가 TSH를 주사하게 되면 당연히 혈중 TSH의 농도가 높게 유지될 거고요. TSH가 많으니까 갑상샘을 많이 자극해서 갑상샘에서 티록신도 많이 분비되게 될 거예요. 이번에 C를 보면 티록신을 주사하게 되면 당연히 혈중 티록신의 농도가 높게 유지되겠죠. 티록신의 농도가 높으면 음성 피드백 작용에 의해 이 과정 자체를 억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TRH와 TSH의 분비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GC에서는 혈중 TSH의 농도가 낮게 유지되게 됩니다. 음성 피드백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번 볼게요. 기억은 갑상샘에서 분비되냐? 기억은 TSH입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죠.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게 아니라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돼요. 1번은 X 하시면 되고요. 2번 볼게요. 니은은 혈액을 통해 표적기관으로 이동하냐? 티록신은 호르몬이죠. 모든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은 맞아요. 3번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된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음성 피드백이란 결과가 그 결과를 만든 과정을 억제하는 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얘기하죠. 자, 6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칸은 정상인의 혈중 포도당 농도에 따른 혈중 기억과 니은의 농도를 나는 간에서 일어나는 포도당과 글리코젠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기억과 니은은 각각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래요. 자, 가 그래프부터 해석해 볼게요. 포도당 농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아집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포도당을 다른 형태로 저장해야겠죠. 포도당을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해 주게 됩니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인슐린이죠. 그러면 포도당 농도가 높아질수록 뭐의 농도가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냐? 인슐린의 농도가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래프를 보면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니은의 농도가 같이 증가하고 있죠. 니은이 바로 인슐린이 됩니다. 그리고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분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거, 혈중 농도가 감소하고 있는 게 인슐린과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글루카곤이 되겠지. 자, 이번에는 나를 볼게요.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요,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해요.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해 주게 되죠. 즉 A와 B 중에 인슐린이 촉진하는 활동은 뭐냐면 A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인슐린의 역할이고요. 반대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건 글루카곤이에요. 1번 볼게요. 기억, 글루카곤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게 아니라 알파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X 하시면 되고요. 2번 볼게요. 니은, 인슐린은 B 과정을 촉진하냐? B 과정이 아니라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A 과정을 촉진하고 있어요. 3번 기억과 니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간에서 기량작용을 하냐?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7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사람에서 호르몬 A의 분비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기억과 니은은 각각 갑상샘과 뇌하수체 전엽 중 하나이다. 시상 하부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인 TRH가 분비됐네요. TRH의 표적기관은 뇌하수체 전엽이죠. 그럼 이제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 TSH가 분비되게 되고 TSH의 표적기관은 갑상샘입니다.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 분비되게 되죠. 1번 볼게요. 니은은 갑상샘이다. 맞고요. 2번 A는 혈액을 통해 이동한다. 네, 모든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3번 A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되냐?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을 통해 조절되는 거 맞아요. 티록신의 분비량이 많아지게 되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하여 TRH와 TSH의 분비량이 감소하게 되어 이렇게 결과가 과정을 억제하는 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얘기하죠. 8번 넘어갈게요. 그림은 사람에서 시상하부 온도에 따른 기억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기억과 니은은 각각 열 생산량, 즉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시상하부 온도가 높다란 뜻은요, 내 몸이 지금 체온이 높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더워지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워질수록 열 발생량은 줄이고 열 발산량은 늘리죠.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니은의 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니은이 열 발산량이 되고요. 왼쪽으로 가는 건 시상하부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건 춥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추워지게 되면 체온이 낮아지게 되니까 열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죠.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기억이 열 발생량이 됩니다. 1번 볼게요. 시상하부는 중추신경계에 속하냐? 시상하부는 간뇌의 시상하부죠. 간뇌는 뇌죠. 뇌는 중추신경계에 속하죠. 1번 맞아요. 2번 기억은 피부에서의 열 발산량이 아니라 열 발생량입니다. X 하셔야 되고요. 3번 근육에서의 열 발생량은 T1일 때와 T2일 때를 비교해 봐라. 열 발생량 기억의 그래프 읽으시면 돼요. T1일 때가 T2일 때에 비해 열 발생량이 더 많네요. 따라서 3번은 X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갈게요.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저온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우선 간내 시상하부가 조절을 시작하게 되죠.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을 자극하여 호르몬 기억이 분비되도록 하는데요. 이 호르몬 기억은 티록신이 될 거고요. 티록신은 물질 대사를 촉진하여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게 돼요. 호르몬을 분비할 뿐만 아니라 간뇌의 시상하부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을 수축시키기도 하죠. 그러면 피부 근처를 흐르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열 발산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온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열 발생량은 증가시키고 열 발산량은 감소시켜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돼요. 1번 볼게요. 기억은 티록신이다. 맞고요. 2번 교감신경이 원심성 신경이냐?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자율신경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자율신경계는 원심성 신경에 해당하죠. 따라서 2번 맞아요. 3번 볼게요. 피부의 혈관이 수축되게 되면 열 발산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피부 근처를 흐르는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므로 외부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 줄어들어서 열 발산량이 감소하게 되어 X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볼게요. 그림 간은 간에서 호르몬 X와 Y에 의해 일어나는 글리코젠과 포도당 사이의 전환을 나는 정상인에서 식사 후 시간에 따른 혈당량과 호르몬 기억의 혈중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호르몬 X와 Y는 각각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 하나다 라고 했는데요. 자,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촉진하냐면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이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호르몬 X가 뭐가 되냐? 글루카곤이 되고요.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당량이 높을 때 분비되어서 이 포도당을 간에다가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시켜 주게 됩니다. 따라서 호르몬 Y는 인슐린이 되겠죠. 나에서 그래프들 좀 볼게요.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량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이 혈당량을 낮춰줘야겠죠. 혈당량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냐면 인슐린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같이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는 건 인슐린이에요.
기억은 호르몬 Y, 인슐린이 되겠어요. 1번 볼게요. X는 글루카곤은 이자섬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냐?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이자의 베타세포가 아니라 알파세포에서 분비되게 됩니다. X 하셔야 되고요. 2번 기억은 Y이다. 기억은 인슐린입니다. 따라서 Y 맞아요. 3번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량을 구간 1에서와 2에서 비교해봐라. 글리코젠의 합성량은 뭐에 비례하냐면 인슐린의 분비량에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인슐린의 분비량이 많을수록 글리코젠의 합성량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구간 1에서와 2에서 글리코젠의 합성량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를 보면 되겠죠. 구간 1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훨씬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인슐린의 분비량이 더 많으니까 글리코젠 합성이 더 잘 일어나고 있겠지. 합성량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구간 1에서가 2에서보다 많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11번 볼게요. 그림 가는 정상인의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혈중 ADH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를 나는 이 사람에서 혈중 ADH 농도에 따른 기억과 니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오줌 삼투압과 오줌 생성량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우선 나 그래프를 먼저 볼까요? 혈중 ADH의 농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건데요. 혈중 ADH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니은도 같이 증가하고 있고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자, ADH의 역할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항이뇨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면, 분비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수분 재흡수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내 몸 밖으로 나가는 수분의 양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즉 ADH의 분비량이 많아질수록 생성되는 오줌의 양은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에 오줌의 삼투압, 오줌의 농도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게 되죠. 자, 그럼 나 그래프에서 ADH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같이 증가하는 니은이 오줌 삼투압이 되고요. ADH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기억이 오줌 생성량이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네, 이건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맞고요. 2번, 기억은 오줌 삼투압이다. 기억은 오줌 생성량입니다. 2번은 X. 3번 볼게요.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물어봤어요. P1에서랑 P2에서. P1에 비해 P2에서 혈중 ADH의 농도가 더 높아요. 그러면 수분 재흡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므로 오줌 생성량은 P1일 때보다 더 줄어들겠죠? 따라서 오줌 생성량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많습니다. 3번은 X 하셔야겠네요. 자, 12번 넘어갈게요. 그림은 정상인에게 저온 자극과 고온 자극을 주었을 때 기억의 변화를 나타낸 건데, 기억은 근육에서의 열 발생량 또는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 다시 얘기하면 열 발산량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프를 보면 저온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기억이 감소하게 되는 모습이고요. 고온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기억이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자, 저온 자극이 주어졌다라는 건 춥다란 뜻이에요. 춥다란 뜻은 이렇게 추워질 때는 열 발생량은 어떻게 하냐면 증가시키려고 하고요. 열 발산량은 감소시켜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죠. 즉 저온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감소하게 되는 건 열 발산량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저온 자극이 주어질 때 기억이 감소하고 있죠. 바로 기억이 열 발산량이 됩니다. 고온 자극일 때로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고온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더우니까 열 발생량은 감소시키고 열 발산량은 증가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고온 자극이 주어질 때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억이 열 발산량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번 볼게요. 기억은 근육에서의 열 발생량이 아니라 피부 근처 모세혈관에서의 열 발산량입니다. X. 2번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 다르게 표현하면 열 발산량이죠. 열 발산량을 T2에서와 T1에서 비교해봐라. 이거 그냥 그래프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T1일 때에 비해 T2일 때 열 발산량이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번은 맞고요. 3번 체온 조절의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이다. 맞습니다. 3번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